야, 이 스피커도 특이점이 오는구나. 이게 된다고? 너무 신기한 거 그게. 자, 이거 광고 카피 이미지 보시면은 소리가 이렇게 휘어져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나 그걸 보고 뻥치고 자빠졌네 그랬다고. 소리가 어떻게 휘어지냐. 근데 진짜 소리가 휘어져서 들어오는 거 이렇게. 잠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자, 오늘 제 옆에 어마어마한 녀석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이에요. JBL 측에서 이 제품에 대한 리뷰 의뢰를 해주셨는데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별 의미가 없죠. 물론 뭐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좀 더 도움이 되는 리뷰를 위해서는 형님인 L75MS와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 기능의 차이, 음색의 차이, 음질의 차이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저한테 이렇게 두 개를 주신 건 아니고 주셨으면 좋겠는데 대여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집에서 한 열흘 정도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JBL에서 나오는 이런 가정용 스피커 중에서는 상당히 고가 라인이에요. JBL이 왜 이걸 이렇게 비싸게 만들었을까? 그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나오는 가정용 스피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좀 작아요. 일단 이 정도 크기로 나오는 게 흔치 않아요. 제 키가 190에 제가 다리는 짧아도 팔은 길거든요. 제 겨드랑이부터 여기를 한번 재볼게요. 자, 저 끝이 안 닿아요. 저도 예전에 이게 너무 사고 싶어서 비싸서 못 샀는데 화면으로만 많이 봤다고.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집에 이제 배송이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열어봤더니 와, 몬스터 하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 얘도 작은 사이즈가 아닌데 지금 얘 때문에 요즘에 나오는 작은 스피커들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는 저음을 내주기 위해서는 서브우퍼 아니면 패시브 라디에이터 같은 별도의 장치를 써가지고 저음을 엄청나게 뻥튀기 하죠. 어쩔 수 없어. 근데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와, 이 크기에서 이런 저음이 나오네 하면서. 그런데 예전에 쓰던 스피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왼쪽, 오른쪽 두 개 이런 거 많이 썼잖아요. 하이파이 스피커, 투 채널 스테레오. 맨 밑에 큰 거 우퍼라고 그러죠. 그리고 뭐 트위터, 뭐 투웨이든지 아니면 하나를 더 달아서 쓰리웨이를 한다든지 별도의 서브우퍼 같은 거를 잘 쓰진 않았어요. 이것도 보면은 스피커가 이렇게 있는데 바닥이라든지 뭐 뒤에 별도의 서브우퍼 같은 거 없습니다. 얘네들이 다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여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는 거야. 무슨 전통적인 설계 방식으로 만드는데 서브우퍼를 다냐? 그냥 크게 만들어. 똑같은 얘기지만은 크니까 서브우퍼를 달지 않고 전통적인 유닛 컨피규레이션으로 이런 저음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저음이 많이 나와? 자, 그 얘기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형님, 이 녀석 동생이라고 했잖아요. 형님은 서브우퍼 아닙니다. 그냥 우퍼 두 개, 미드레인지가 센터에 하나 달려있어요. 특이하죠? 그리고 양쪽 끝에 트위터. 고음, 그리고 안에 공기를 뻥뻥뻥 빼주면서 저음을 증폭해주는 포트가 앞면으로 뚫려져 있습니다. 이 녀석은 가운데 센터가 빠졌죠. 그리고 트위터 똑같은데 뻥뻥뻥 베이스 포트가 뒤에 있어요. 이거에 따른 소리도 좀 달라요. 이것도 좀 이따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JBL에서는 탑 라인으로 만든 제품들이기 때문에 뭐 단순히 블루투스 하나만 마련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생각하시는 모든 연결성이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블루투스, 크롬캐스트, 에어플레이 2, 아날로그 3.5mm 입력, RCA 아날로그 입력. 살짝 달라요. 그것도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HDI, ARC, 오디오 리턴 채널 그거 입력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 채널 많이 보신 분들은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는 거 있죠. 크롬캐스트나 에어플레이 써보시라고. 그거 한번 써면은 블루투스 안 쓰게 돼요. 그 기본적인 음색은 살짝 차이점도 있지만은 부드럽습니다. 약간 빈티지스러운 맛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거를 또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좀 소리가 멍청한 거 아니냐. 반대로 좀 편안한 음색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피아노 아주 미세하게 손톱이 건반을 치는 소리 아니면 페달 밟으면서 그 안에 페달 살짝 그런 아주 미세한 소리까지 다 들어야 된다. 이거 안 맞아. 근데 좀 귀에 부담 없이 부드러운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특성들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이 많았던 제품이 L75MS입니다. 일단 객관적인 기본 기능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유선 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와이파이도 다 되거든요. 와이파이로 집안에서 들을 수 있는 쓰기 편한 시스템 두 개는 크롬캐스트 아니면 에어플레이 2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솔직히 평정해서 물론 다른 서비스를 쓰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두 개만큼 편한 게 없다고. 에어플레이 2의 장점 16비트 44.1kHz 우리가 부르는 무손실 음원의 시작점이에요. 그게 무선 스트리밍 음악을 들을 때 물론 뭐 하이레스까지 지원하지 않지만 어쨌든 CD 퀄리티까지 무선으로 날릴 수 있다. 이게 엄청난 장점이죠. 그리고 연결이 엄청 편해. 집에 있는 애플, 아이폰, 아이패드, 맥 집에서 어디에서나 뭐 키면은 애플 기기는 다 여기다가 그냥
한번 클릭으로 다 연결할 수 있다고 보면 돼요. 크롬캐스트는 이거의 장점 뭐냐면은 유튜브 뮤직 같은 데서 플레이를 하나 딱 눌러 놓으면은 스마트폰이 얘한테 음악을 쏴주는 게 아니라 네가 알아서 이제 틀어라라는 명령어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 다음 곡도 지가 알아서 계속 틀어줘. 뭐 카페나 식당 같은 데서 음악을 줄줄줄 계속 틀어야 된다. 크롬캐스트만한 게 없죠. 어쨌든 그런 기능이 둘 다 내장이 돼 있습니다. HDMI 입력이 있어요. HDMI 입력이 요즘 왜 필요할까? 일단은 사운드바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TV에 있는 HDMI를 입력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옛날 HDMI고 요즘에는 ARC 오디오 리턴 채널 HDMI 포트가 대부분 하나씩 다 달려 있습니다. 출력을 해줄 수도 있고 입력을 해줄 수도 있어요. 양방향 통신을 하거든요. TV의 HDMI, ARC와 이 녀석과 연결하면은 TV에서 나오는 소리를 모두 다 이 녀석이 틀어줄 수가 있어요. TV와 같이 쓰는 용도도 어느 정도 고려를 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가 있습니다. 지니 TV, 애플 TV, 그럼 셋탑박스랑 얘랑 연결할 수 있을까요? 둘이 연결은 되겠지. 근데 둘이 연결해버리면 TV하고 어떻게 연결해? 그래서 보통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스피커나 뭐 사운드바나 패스스루가 있어야 된다. 애플 TV나 뭐 셋탑박스 같은 게 스피커로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서 패스스루로 나와서 HDMI가 TV로 연결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 필요 없어요 사실. 일단은 이 녀석을 TV에 ARC HDMI랑 연결해 주고요. 그 다음에 남는 포트에다가 애플 TV든 아니면 IPTV 셋탑박스를 연결하면은 셋탑박스에서 영상과 신호가 TV로 들어가고 TV에서는 소리는 얘한테 담당을 했으니까 ARC를 통해서 얘한테 뿌려줘요. HDMI 포트가 하나만 있다고 해도 연결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다 할 수 있어요. 대신 TV에 HDMI, ARC 포트가 있어야 된다. TV가 중앙에 서버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HDMI 포트가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운드바에 HDMI 포트를 다 달고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패스스루가 없어도 큰 문제는 없다라는 거죠. 아날로그 입력이 좀 바뀌었어요. 이 녀석은 3.5mm 스테레오 입력이 있고요. 그리고 RCA 입력이 있는데 사실 이게 일반적인 라인인 입력이 아니라 MM 포노 입력이에요. 턴테이블용. 포노 앰프가 달려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디자인할 때 그 설계자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 클래식한 디자인이니까 턴테이블을 많이 연결했을 것 같다. 그래서 턴테이블용 포노 앰프를 안에다가 내장시켜 놓자. 근데 이번에 동생이 나오면서 그 부분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나오는 아날로그 출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CD 플레이어, 뭐 튜너 이런 거 라인을 여기다 넣으려면은 3.5mm밖에 못 쓰는 거예요. 좀 아쉽죠. RCA보다 연결 안정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 포노 앰프도 좋긴 한데 요즘에 턴테이블 보면은 대부분 포노 앰프 내장형이 많이 나오잖아요. 굳이 제가 만약에 엔지니어였어도 똑같은 주장을 했을 겁니다. 그냥 라인인으로 가자. 그래서 RCA 단자가 라인인 레벨, 일반적인 RCA 단자로 바뀌었어요. 자,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기본적인 음색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공간에서 이 녀석을 사용을 해야 되는지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사이즈로 승부를 보는 기계입니다. 자, 커요. 크긴 하지만은 별도 우퍼는 없어요. 서브우퍼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저음이 상당히 자연스러워요. 서브우퍼를 쓰려면 어쨌든 내부적으로 안에 주파수를 커팅해가지고 나눈다고.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되기도 하지만은 어떤 경우는 이렇게 좀 따로 노는 듯한 소리가 나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전통적인 그 스피커 유닛, 우퍼 유닛으로 저음까지 그냥 확 밀어내 버리니까 좀 저음의 양감이 기본적으로 많은 현대적인 음원들을 들어보면 오 좋아. 근데 좀 올드한 80년대 락 조금 저음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이 방에서 3일 테스트를 했어요. 근데 이거 좀 갸우뚱한 거야. 이거 왜 이러지? 이거는 저음이 너무 없는데? 우퍼 달아야 되겠다. 근데 이걸 들고 제가 저희 집 거실로 들고 나갔거든요. 야 저도 하나를 배웠습니다. 제 방이 지금 룸 트리트먼트가 전혀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잔향이 거의 없다시피 해 진짜. 잔향이 없는 데서 듣기에는 소리가 너무 심심해. 그런 심심한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너무 심심한 건 난 싫어. 심심하니까. 이런 심심한 데서 틀었을 때 좋은 소리가 나는 스피커들이 대부분 니어필드 스피커들이죠. 저도 몇 개 갖고 있고 좀 책상 위에도 쓰고 있지만은 이런 것들은 오히려 말에서 들으면 소리가 너무 혼란스러워. 이 녀석은 어느 정도 공간 있는데 나가서 틀어야지 지 소리를 내주는 스피커 같더라고요. 자, 왜 이렇게 이거를 부채꼴로 만들었을까? 고음일수록 방향을 굉장히 많이 타죠. 방사각도를 최대한 이렇게 준 거죠. 듣는 사람도 스테레오로 들 수 있게. 근데 어쨌든 사이즈가 우리가 스피커를 이 정도로 놓고 듣진 않잖아. 마루에서.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앉는 위치에서 정삼각형 위치에 스피커 2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스테레오 공간감은 되게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깜놀.
요거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눈 감고 들으면은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한 50도,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한 40도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이 됩니다. 신기해요. 요 트위터의 방사 각도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 SFX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걸 딱 키잖아요. 눈 감으면 진짜 스피커가 정삼각형에 있는 수준으로 들려요. 3m 정도 떨어져서 들었을 때 이 녀석은 진짜 60도 60도 정삼각형에 딱 배치돼서 제가 앉아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 녀석은 그보다 살짝 좀 떨어지는데 얘는 한 50도 정도. 난 여기서 자, 이 영상의 제목을 제가 뭘로 지을지 모르겠는데 자, 이 스피커도 특이점이 오는구나. 이게 된다고? 너무 신기한 거 그게. 자, 이거 광고 카피 이 이미지 보시면은 소리가 이렇게 휘어져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자, 그 이미지를 몇 년 전에 그걸 처음 봤는데 나 그걸 보고 뻥치고 자빠졌네 그랬다고. 소리가 어떻게 휘어지냐? 근데 진짜 소리가 휘어져서 들어오는 거 이렇게.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스피커가 양쪽으로 쫙 저쪽에 있는 것 같아 진짜. 근데 여기에서 약간 또 얻는 또 장점이 하나 또 있죠. 어쨌든 스피커는 가운데 있잖아. 그런 중고역대를 쫙 넓혀주는 거 말고는 보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가운데서 나오고 있어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정위감이라는 거죠. 모노로 믹싱된 음원은 정 가운데에 들려야 된다. 스테레오 스피커 양쪽에 놔둬도 보컬 영역 같은 게 딱 정중앙에서 이렇게 이미지가 형성되는 거. 그걸 정위감이라고 그러잖아요. 좋을 수밖에 없지 당연히. 진짜 얘가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비싼 거구나. 요것보다 이 녀석이 살짝 밝아졌어요. 2kHz에서 5kHz 정도 되는 부분. 보컬의 슉슉슉 요 부분이 많이 섞여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자, 얘보다 작잖아. 저음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음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은 얘보다 저음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극저음은 확실히 이 녀석이 많이 나옵니다. 덩치가 있잖아. 근데 극저음을 제외한 약간의 실용 영역에서의 저음은 오히려 얘가 양감이 더 많아요. 자, 얘가 낼 수 있는 극저음은 사실 집에서 듣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귀로 들리는 저음이라기보다는 울림으로 날라오는 저음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녀석은 뒤에 콘투어 베이스를 마이너스 3dB를 해서 쓰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가정에서는. 대한민국 가정용으로 봐서는 이게 마지노선 같습니다. 자, 이 녀석은 당연히 가정용이죠. 근데 저희 느낌상 미국 단독주택 거실용 같아. 좀 국내 가정용으로 쓰기에는 좀 커요. 한국의 공동주택에서 즐기기에 적절한 저음 밸런스는 이 녀석. 청취거리가 3m가 막 넘어간다. 한 40평대 이상일 거예요. 그 정도면. 그럼 이 녀석. 30평대 거실 정도만 하면 이 녀석. 어지간한 방구석 아파트? 이거 아니야. 이거 사지 마세요. 대여를 해주셔서 지금 리뷰를 하고 있는데 내일 반납을 해야 돼요. 예전에 김도원 교수님 최근에 몇 번 만나서 술도 많이 먹고 했는데 그분이 스피커 리뷰를 올린 적이 있어요. 영상 제목을 보면은 사심 가득한 리뷰라고 지어놓으셨더라고요. 저의 지금 사심은 내일 안 보내고 싶어. 이게 됐든 좀 세월이 좀 지난 후에 중고로 좀 싸게 나오면은 하나를 사고 싶어요. 기존의 L75MS는 워낙 유명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미 음향 애호가 전문가분들을 통한 리뷰가 어느 정도 끝난 제품이에요. 검증이 된 제품이죠. 근데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동생 L42MS도 형님 못지않은 제품인 건 확실합니다. 살짝의 자연스러운 울림이 있는 조금 넓은 공간, 거실 또는 조금 큰 식당, 카페 이런 데서 쓰시기에 딱 맞는 것 같아요. 조금이나마 음질에 좀 중점을 두고 싶은데 스피커 막 설치하고 앰프 따로 하고 막 이런 시스템을 꾸리기에는 너무 좀 번거롭다. 한 방울 끝내고 싶다. 올인원으로. 근데 또 어느 정도 금액을 투자할 여력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맞는 제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올해 유튜브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서 욕심을 내서 장만을 한번 해볼까 좀 고민 중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바꿨습니다.
Buttershots.